눈이 잘 안 보여서 시력을 재보면 그대로인데 더 흐리게 보이고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시력이 1.0, 1.2가 나와도 잘 안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1.0, 1.2인데 나는 분명히 안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맞는데요. 시력이 1.0이라는 것은 시력의 양입니다. 양은 좋은데 질적으로도 나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데 흔들려 보인다든지 어둡게 보인다든지 번져 보인다든지 질적으로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안구 건조증인데요. 눈을 뻑뻑하게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시력까지도 떨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눈물이 매끄럽지 못하면 눈물이 자꾸 깨집니다. 눈을 뜨고 있자마자 바로 눈물이 막 깨지면 매끄럽지 못한 눈물 때문에 빛이 번져 보이고 퍼져 보이는데요. 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각막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스크래치가 생긴 곳도 전부 다 빛이 산란되게 됩니다. 창문이 굉장히 더럽고 뿌여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눈이 다 건강해도 마지막 각막 창문이 더러우면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도 실제로 1.0이지만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0이지만 두세 개로 보이는 1.0이다. 말기 녹내장인 경우도 보이긴 보이는데 딱 그 부분만 보이고 주변이 안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침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를 잘 본다고 하더라도 빛이 번져 보이거나 연해 보여서 대비감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시력이 좋지 않은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대비감도가 떨어지면 계단 내려갈 때 경계가 잘 안 보이게 되고 밤에도 야간 시력이 많이 확 떨어집니다. 나는 낮에는 좋은데 야간이 너무 안 보인다. 시력이 좋아도 대비감도가 좋지 않으면 시력이 안 좋은 겁니다. 단순히 시력 검사가 건강검진에서 1.0이 나왔다고 해서 좋다고 할 수만은 없거든요. 안과에 오셔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눈이 더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눈을 뜨면은 원래 10초간 눈물이 매끄럽게 계속 유지가 돼야지 정상 눈물이에요. 10초간 눈을 뜨고 있을 때 눈이 안 아파야지 정상인데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10초간 눈을 감지 않고 떴을 때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해 보셔서 10초 이상 눈을 못 뜨겠다 그러면 안구건조증입니다. 각막은 피부보다 500배 이상 예민하기 때문에 바로 눈이 아프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면 각막에 있는 미세한 윤기들이 상처가 생겨요. 각막도 우둘투둘해집니다. 눈물도 우둘투둘, 각막도 우둘투둘하면 고위수처가 증가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빛이 한 점에 맺히지 않고 여러 점으로 맺혀서 깨져버리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라식라섹하거나 백내장 수술 후에 쉽게 생길 수 있고 평소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눈물 자체가 없으신 분들, 성형수술을 해서 눈을 감지 못하거나 눈꺼풀 세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일어날 수 있고요. 눈물은 오목렌즈 역할을 합니다. 근시안경 오목렌즈거든요. 눈물이 부족하면 오목렌즈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근시가 생겨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도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저는 0.3까지 떨어지는 환자도 비일비재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안구건조증 치료 하나만 해서 1.0 이상이 됩니다.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의 특징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피로할 때는 너무 갑자기 안 보였다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너무 잘 보여요. 아침에 갑자기 눈이 너무 흐리다가 좀 지나면 잘 보여요.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대부분 일시적이고 눈물막이 회복되거나 치료를 통해서 다시 1.0 이상의 정상적인 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지만 심하게 오랫동안 계속 반복적이 되면 각막이 상처가 나고 아물고 반복이 되면 흉터가 남을 수가 있어요. 각막이 우둘투둘하니까 매끄럽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건조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나중에 40, 50대 이상 백내장 수술을 할 때에도 각막의 고위수처가 너무 심해서 가초점 렌즈를 넣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예 못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 눈에 면역작용을 하거든요. 눈에 있는 각종 먼지나 균을 방지하는 역할, 한글 항염작용의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눈물이 계속 없으면 눈병도 잘 생기고 각막 궤양, 결국에 흉터로 생겨서 실명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구건조증은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꼭 안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만성적으로 있다 그러면 저는 안과에 꼭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치료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라식라섹을 받으시거나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애초에 수면장애 때문에 만성적으로 안구건조증에서 벗어날 수 없으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벼운 안구건조증은 눈물약 꼭 사용하시라 그러잖아요. 눈물약을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인공눈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뻑뻑하지 않으신 분들이 일부러 인공눈물을 사용해서 나의 좋은 눈물을 껴내려가게 하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와전된 거고요. 만약에 정말 내 눈물이 없어서 뻑뻑하다 그러면 윤활제인 인공눈물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얼굴에 아침 저녁으로 로션은 매일 발라주잖아요. 눈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살거든요. 사실 눈도 아침 저녁으로 로션 바르듯이 보습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건조증 가이드라인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세계 앞부분에 굉장히 두껍게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이 이것만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 것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히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나한테로 향하지 않게 바람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진짜 효과가 크다는 거죠. 가습기를 사용해서 주변 환경을 항상 보습이 되게끔 해주고, 요즘 러닝 많이 하잖아요. 오토바이, 자전거, 바람이 부는 환경에 있을 때 보안경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많이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핸드폰 많이 보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집중해서 보면, 특히 자막을 읽거나 빠뜨리지 않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꾸 눈을 안 감는 습관이 생깁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할 때 눈이 더 피곤하고 뻑뻑하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자꾸 눈을 뜬 상태로 유지를 해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싸움 여러 번 하면 눈이 되게 시리거든요. 굉장히 와전이 됐어요. 중간중간 꽉 감아주는 게 좋고요. 1분당 눈을 감는 횟수가 적어도 15회 이상은 돼야 됩니다. 즉 5초에 한 번은 눈을 적어도 감아줘야 돼요. 만약에 중등도 이상의 안구건조증이다 그러면 습관들로도 해결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인공눈물로 잘 되지 않는다, 난 여전히 눈이 너무 아프고 눈이 뻐근하고 무거워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제는 한 가지만 드시라고 전 많이 말씀드리는데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피부도 좋아지지만 백내장도 예방해주고요. 라식라섹 하시는 분들 다 비타민 C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눈꺼풀 청소나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눈꺼풀에 있는 기름을 잘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눈물은 물이 아닙니다. 기름, 물, 점액 세 가지가 있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것도 기름이 눈물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눈꺼풀 청소를 잘해서 기름이 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각질을 늘 제거해줘야 되고,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혹시나 굳어져 있는 기름을 녹여줘야 되는데, 눈꺼풀 청소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티트리 오일이 성분이 들어있는 눈꺼풀 세정제를 통해서 눈꺼풀에 있는 각질을 다 닦아준다는 생각으로 좀 빡빡 닦아주면 됩니다. 따뜻한 찜질도 물수건으로 하는 거 절대 안 되는데요. 물수건은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5분 안에 다 식어버립니다. 물수건 절대 아니고 12분 이상 45도 유지된 상태에서 해야지만 마이봄샘이 녹기 시작합니다. 12분 이상 하지 않으면 피부만 데펴지고 많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눈 마사지기입니다. 5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으니까 눈 마사지기를 통해서 따뜻한 찜질하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이걸로도 되지 않으면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마이봄샘 폐쇄 치료, 또 하나는 누전 폐쇄술입니다. 너무 불편하다 싶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안과 와서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백내장과 노안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노안이 백내장 초기 증상인데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노안과 백내장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노안은 가까운 게 계속 안 보이는 거죠.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도 모든 거리가 잘 보이는 것은 40세 이전이 끝입니다. 40세 이후로는 움직이는 공도 잘 안 보여요.
동적 시력이 떨어지고 가까운 것보다 멀리 봤을 때 초점 바로바로 안 잡힙니다. 내 눈이 잘못됐나 하고 많이들 오시는데 노안입니다 진단받고 너무 슬퍼하면서 다 돌아가시거든요. 노안은 돋보기를 쓰면 잘 보입니다. 그게 바로 노안이고요. 백내장은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혼탁까지 생겨서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내가 잘 안 보여서 안경점에 갔더니 돋보기 맞추세요 하고 딱 돋보기 쓰고 보니까 너무 잘 보인다 그럼 노안이고, 백내장은 누구나 다 옵니다. 100세 시대에 피할 수는 없는데요. 백내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한 진단은 안과에 오셔서 아무 검사 안 해도 됩니다. 현미경만 봐도 백내장인지 아닌지 백내장 종류까지 심지어 원인까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백내장은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백내장일 경우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백내장은 적당한 시기에 수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적당한 시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백내장 수술 시기는 제가 80세 이후에는 꼭 받아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라 그랬잖아요. 언제 처음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은 의사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저는 만약에 밤운전을 놓을 것 같다 싶으면 하시라 그러는데요. 밤운전을 놓는다 그러면 나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죠. 인지장애도 생기고 눈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자꾸 주저하게 되고 안 하게 되거든요. 이럴 바에는 요즘은 백내장 수술의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원래 일상적으로 하던 것들을 자꾸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는 요즘은 정말 빠른, 간혹 30, 40대도 백내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노안이 오기 전에 백내장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시력적으로는 봤을 때 0.7 이하라 그러면 수술을 권유드리는데 예외적으로 1.0인데도 두세 개로 보인다든지 너무 밤에는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러시면 수술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나의 수정체보다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백내장 수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나의 20, 30대의 눈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집니다. 정말 최적의 노안 백내장 수술의 결과가 나온다 할지언정 정말 잘 나와도 40대 후반의 노안 수준이거든요. 노안이 조금 왔다고 백내장 수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노안 수술 정말 빨리 시작해도 40대 후반 50 초반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안 백내장 수술은 그 전에 하면 후회하시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나의 조절력은 완전히 잃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절력이 좋다면 수술을 하면 실망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근시이신 분들은 수술하시면 가까운 잘 보였던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잘 보였던 게 영영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거리가 잘 보이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수술 후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늦추지 말아야 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수술이 10배가 아니라 100배 어려워지고 굉장히 시력 예후가 나빠지는 때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딱 일률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80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80세 이상은 절대로 백내장을 제발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80세까지 잘 보인다 하더라도 꼭 안과나 한번 가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80세 넘어서 심각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자기 급성 녹내장이 생겨서 3일 만에 실명하는 경우 백내장 수술 안 해서입니다. 급성 녹내장이 오면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서 안압을 낮추려고 해도 안압이 안 떨어지고 안압이 원래 20이 정상인데 50이 3일간 지속되면 시신경 다 죽습니다. 3일 때문에 실명하게 되거든요. 백내장 수술 10분만 했어도 안 오거든요. 백내장이 너무 단단해지고 커지고 혼탁이 심해지면 백내장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렌즈를 지지하는 눈의 구조물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술 들어가면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 망막 수술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제거가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게 제거를 하려다 보면 각막이라는 굉장히 연약한 세포가 손상이 되고 각막은 한번 손상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눈이 허해지게 되고 실명하게 되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망막 질환이 심각하게 올 수 있고 황반변성도 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백내장 때문에 진단이 안 됩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잘 안 보인다, 황반변성 이런 게 안 나오면 좀 괜찮겠지 하고 그냥 살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죠. 시력은 인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잖아요. 이 치매가 잘 안 보이면 더 빨리 옵니다. 시력이 안 좋으면 자꾸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치매는 기억력뿐이 아니라 순발력도 떨어지고 잘 안 보여서 골절도 입게 되고 운동신경도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 시력은 뇌에서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지가 잘 안 되면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잘 안 보이게 돼서 어느 순간 밤운전 때문에 운전대를 놓게 되고 계단 내려가는 경계가 잘 안 보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시력만이 아니라 골절상도 입게 되고 치매도 생기고 순발력도 떨어지는 그런 인지장애가 오게 되는 거죠. 백내장 수술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으셨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적절한 백내장 수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수술을 하기로 했다 마음을 먹었다면 전과 후에 관리를 잘해서 이 시력이 최상으로 유지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우선 수술 전에 정밀 검사를 해서 내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이 렌즈는 내가 평생 보는 렌즈이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렌즈가 있거든요. 난시용, 노안용 여러 가지 렌즈 중에 내 눈에 딱 맞는 렌즈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망막이 이상이 올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녹내장 등등의 이상이 있는지를 수술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건조증 치료도 잘 하는 것이 수술 후에 회복을 돕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수술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끊는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끊지 않고 그냥 수술하시면 되고요. 항응고제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다른 수술은 끊지만 이 백내장 수술은 끊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수술입니다. 항응고제는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약을 한 달간 넣게 되는데, 안약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약을 만약에 잘 안 넣게 되면은 처음 2, 3일부터 심지어 2, 3주까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안내염이 생기면 60%는 실명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부작용이 되거든요. 안약을 잘 넣는 거는 정말 10번, 20번 얘기해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세한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분명히 눈 앞쪽을 수술했는데 눈에 있는 염증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한 달째에 망막이 붓게 되는데요. 4에서 6주 때 백내장 수술을 하고 한 달이 좀 넘어갔을 때 망막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망막 부종이 생기면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안 나옵니다. 특히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면역 저하 있으신 분들은 꼭 망막 검사를 하셔서 망막 부종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생겼다면 안약을 2, 3개월 더 많이 넣거나 눈에 주사를 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세안은 예전에는 일주일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수술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3일째부터는 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면역이 좋지 않다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은, 녹내장 소인이 있으시거나 실제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염증이 생기면 안압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동공마비가 오거나 시신경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안압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병원에 오셔야 하고요. 안내염 당연히 치명적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증상으로 오냐면 어리한 통증부터 심한 통증까지, 눈에 충혈이 일어나거나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다가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안과에 가셔야 됩니다. 눈이 퍽퍽할 때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인공 눈물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얼굴에 미스트 자주 뿌려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주 사용한다고 촉촉해진다는 것은 장담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뻑뻑하면 안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꼭 뿌려주는 게 좋은데, 뻑뻑하지 않은데도 뿌린다고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으로 되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사용한다면 방부제가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방부제는 4번 이상 사용하면 방부제 자체의 각막 독성이 있거든요. 그럼 눈이 빨개지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병으로 된 것은 방부제 때문에 4번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했는데 뻑뻑함이 없어지지 않거나 금방 다시 눈이 건조해지는데 원인은 뭘까요? 눈물은 물이 아니거든요. 눈물은 기름, 물, 점액, 이 순으로 바깥 붙어 있어요. 물만 넣는다고 해서 눈물을 대체하진 못합니다. 얼굴에 우리 미스트 뿌리면 얼마나 갈까요? 금방 끝나잖아요. 눈물 한 번 넣으면 길어야 30분 밖에 가질 않아요. 그렇다고 계속 30분에 한 번씩 눈물약을 넣으시는 분은 너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실제로 눈물약 넣기 귀찮아서 안구건조증 방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논문에서도 인공 눈물로 안구건조증 증상이 호전되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눈에 눈물인 기름, 물, 점액 3가지를 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기름층이 부족하면 아무리 인공 눈물 넣어도 바람 불면 싹
바로 증발해버려요. 두 번째로는 눈물의 기름은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 나오는데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의 80%는 마이봄샘이 다 막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혀있다 못해 염증이 생겨서 기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눈이 타들어가듯이 또 아프고 염증 눈물이 돼서 눈물 자체도 불안정해지고 눈물 염증을 치료하는 것은 인공 눈물만으로는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눈꺼풀 청소를 해서 기름이 막히지 않게 하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눈 깜빡임이 1분에 15회 이하로 되시는 분도 많고 히터나 에어컨 바람을 정면으로 계속 쐬시는 분들, 굉장히 건조한 실내 환경을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있고 러닝 요즘 많이 하시고 스키,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하실 때 고글 안 쓰고 그냥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고글 안 쓰고 하시다가 각막이 손상이 되면 치료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수면장애 너무너무 많은데 눈물이 정말 부족하신 분들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데도 눈이 늘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약 먹으면 코도 마르잖아요. 눈도 같이 마릅니다.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옷방에 있는 옷의 먼지거든요. 주무시는 곳과 옷방은 분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옷을 늘 털어서 넣거나 더스트백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습관과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구건조증을 나빠지게 하는 습관을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눈 깜빡임이 줄어들거나 눈을 덜 감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렌즈 끼시는 분들, 렌즈가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눈이 별로 시리지가 않아요. 특히 하드렌즈는 눈을 꽉 감았다가 뜨면 좀 불편하거든요. 일부러 덜 감습니다.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눈물은 눈꺼풀 아래쪽에 고여 있거든요. 눈을 깜빡였을 때 고여 있는 눈물을 끌어다가 한번 닦아줘야지 눈물이 쫙 퍼집니다. 끝까지 안 깜빡이게 되면 밑에 있는 눈물을 끌어다 주지 못하고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죠. 끝까지 깜빡이지 않고 눈꺼풀이 닿지 않으면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적어도 5초에 한 번 이상은 눈을 깜빡이고 깜빡일 때 꽉 감는 게 좋습니다. 기름샘이 꽉 감는 것 때문에 나오거든요. 안쪽에 눈물에 하수구가 있어요. 쫙 눈물이 내려가게 돼서 신선한 눈물이 돌아가게 됩니다. 눈을 내가 덜 감고 있는 건 아닌지 꽉 감는 게 맞는지를 꼭 렌즈 끼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 관리 안 하는 습관인데요.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할 때 내 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한다면 내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만 돌리시기만 하더라도 건조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람을 맞이해야 되는 러닝을 하거나 스키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럴 때에는 고글을 쓰고 안 쓰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고글을 안 쓰고 한 번 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눈이 시리실 수도 있어요. 늘 가습기를 좀 틀어서 방의 습도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건조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알레르기 쉽게 방지하는 방법은 침실과 옷장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옷에 먼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분리를 잘해도 알레르기를 훨씬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 관리를 잘 안 하는 습관인데 남성분들 특히나 눈꺼풀 세안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다리끼 자주 나시는 분들 눈꺼풀에 만성 눈꺼풀염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눈꺼풀에 모낭충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모낭충이라는 진드기가 60대에는 80%, 70대는 100%까지 굉장히 모낭충이 많이 살아서 모낭충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눈꺼풀 세안을 안 하시면 모낭충이 정말 많아지고 눈꺼풀에 각질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요. 그게 바로 모낭충에 알을 까거나 배설물이 있는 것이 그 눈꺼풀 각질처럼 보이게 됩니다. 눈꺼풀의 눈썹 부분에 세로로 각질이 나 있다 그러면 각질이 아니고 모낭충의 배설물과 알일 수가 있어요. 살살하면 잘 안 없어질 수가 있어서 모낭충이 있을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티트리오일 전용 클렌저로 정말 빡빡 닦아줘야 됩니다. 눈썹도 샴푸하듯이 각질 다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여성분들은 쉽게 화장을 아이라인 지운다는 생각으로 눈을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적절한 수면 습관인데요. 수면 습관 되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수면을 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있습니다. 비렘 수면이 굉장히 깊게 잘 자는 거예요. 아이가 되면 비렘 수면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짧아져요. 늘리지 못하면 눈물이 계속 안 나오는데 잠을 잘 주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수면장애 때문에 생기는 안구건조증은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눈물의 양을 잴 때 눈물 밑에 고여있는 띠를 갖고 재는데요. 눈물띠가 2mm 정도는 있어야 정상인데 수면이 안 좋으신 분들은 5분의 1, 10분의 1도 없이 거의 눈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뻑뻑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잠을 잘 주무세요 하는 게 치료가 되지 않고 누전 폐쇄술이나 IPL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이것만큼 좋은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수면장애 중에서 눈을 다 감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성형수술 하시거나 젊은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딱 눈을 안 감고 주무시는 그만큼이 상처가 초승달처럼 딱 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눈이 시릴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말라서 늘 벗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세 가지, 주무실 때 연고를 넣고 주무시거나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안대를 하시고 주무시면 예방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구건조증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만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물이 아니고 기름물 점액이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름샘은 우리 눈꺼풀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과 눈을 잘 끝까지 꽉 감는 습관만으로도 기름이 쫙 나올 수 있고 가끔 눈을 눌러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기름이 쫙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안구건조증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작은 습관만으로도 고치신다면 평소에 너무 눈이 무겁고 불편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안구건조증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안과 대표원장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